안녕하세요. 아우라가 다른 영어 피터캣입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영어 왜 잘해야 될까요? 많은 경우 바로 튀어나오는 대답은 해야 되니까입니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더 높은 연봉이나 매출을 위해서 필요하니까요. 그런데 필요하다는 걸 알고 영어를 열공할 결심을 세워도 막상 영어 공부가 흐지부지해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표면상으로 그 이유는 바쁘니까예요. 실제로 요즘 학생분들과 직장인분들 정말 바쁘시죠?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더 근본적인 이유는 그 바쁜 시간을 내서라도 영어 공부를 계속할 이유가 애매해서입니다. 해야 되니까, 잘하면 좋겠으니까 정도의 수동적이고 추상적인 이유는 공부라는 고통의 길을 계속 걷게 하기에는 약해요. 반대로 목표가 시험 성적 달성처럼 너무 구체적인 경우에는 그 목적만 달성하면 바로 영어 공부를 던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어를 공부하는 이유를 혹시 권력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본 적 있으실까요? 권력이라고 하면 정치인이나 재벌처럼 뭔가 굉장히 대단한 걸 떠올리기 쉽지만 사실 권력은 우리 주위에 매 순간 일어나고 있어요. 정치학에서 권력은 타인을 내 위사에 맞게 행동하도록 하는 힘입니다. 이 정의에 따르면 엄마가 우리에게 방 청소를 시키는 것도 연인 사이에서 밀당을 하는 것도 모두 권력이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엄마는 엄마라는 지위와 잔소리, 애정과 가끔 약간의 무력을 수단으로 삼아서 권력을 행사하고 계신 거고요. 연인 사이의 밀당은 위트 있는 말, 애정, 스킨십, 선물로 상대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행동하도록 하죠.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은 이처럼 정말 다양하게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중 가장 강력한 수단 두 개는 첫 번째로 사랑이고 두 번째로 생각입니다. 사랑의 강력함은 사실 많은 분들이 정말 잘 알고 계실 테고요. 오늘 영어가 권력이 될 수 있다고 한 이유는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수단인 생각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생각은 권력이고 언어는 이 생각을 접하기 위한 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세상의 수많은 언어 가운데에서 영어는 세계 공용어라는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그렇기에 가장 많은 생각을 담고 있는 문이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렇게 권력을 얻게 되면 가진 자가 더 가지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말씀드린 생각이 권력이 될 수 있다를 제 일상의 경험을 예시로 한번 공유해보자면요. 저는 생각이 힘이 된다는 걸 머리로만 이해를 했지 느껴본 적이 많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대학교 때 영어로 된 영상, 책, 기사를 접하면서 어마어마한 충격에 빠집니다. 저는 세계는 넓고 다양한 삶이 있다는 거를 기계적으로만 이해했는데 실제로 너무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을 영어를 통해서 접하게 된 거예요. 특히 제가 가장 충격받았던 생각 중에 하나는 바로 무언가를 얻고 싶다면 그 방법을 직접 고안해서 제시한다는 사고방식이었어요. 그 전까지 저는 한국의 입시제도와 취업제도를 거쳐온 사람으로서 내가 원하는 걸 얻으려면 그 원하는 걸 줄 수 있는 남이 내게 바라는 자격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즉 내가 원하는 걸 얻는 방법은 정해진 정식적인 방법 하나밖에 없고 나는 거기서 요구하는 절차를 따라야만 그걸 얻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런데 영어를 통해 본 수많은 사례와 사람들이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인상에 남은 한 예시가 있어요. 어떤 분이 정유업계에 너무 취직하고 싶어서 정유업계 관련 세미나 티켓을 구해서 그쪽 업계 사람들과 안면을 덮고 그러다가 만난 사람들에게 얘기를 듣고 어떤 회사의 어떤 직무에서 어떤 사람을 원하더라 이런 정보를 알게 된 거예요. 그 역량을 내가 갖고 있는 걸 보여주는 프로젝트를 스스로 시작을 했고 그 결과를 정리해서 그 회사에 보내서 자기를 스스로 어필했어요. 당연하겠지만 이분은 채용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이야기가 정말 많더라고요. 또 다른 분의 예시로는 이분은 본인의 프로젝트를 위해서 어떤 자료가 필요했는데 이 특정한 자료가 딱히 시중에 문서화되어서 나온 게 없는 거예요. 보통 그러면 포기할 것 같은데 이분은 달랐어요. 바로 그런 이걸 어떻게 얻어낼까로 생각이 전환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그 자료와 관련된 기관에 연락을 직접 해서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요러요러한 자료가 필요한데 이게 시중에 딱히 나와 있는 게 없더라. 너희 기관에서는 이 자료를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이 자료를 만약 나한테 준다면 나는 이렇게 받은 자료를 이렇게 가공해갖고 결과를 낼 거고 이 결과는 너희한테도 이득이 될 거야. 그러니까 즉 이 자료를 나한테 주면은 나도 너희한테 이득을 주겠다고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 결과 세상에 어떤 자료를 그 기관이 이분을 위해서 따로 만들었어요. 이런 사례가 정말 비일비재했고 이걸 보면서 저는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만 정답만 있는 게 아니구나 라고 사고방식에서 굉장히 많이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앞서 제가 권력이라는 워딩을 썼는데 이 말이 조금 불편하시다면 다른 말로 하면 앞으로 세상을 얼마나 능동적으로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힘이라고도 바꿔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힘을 얻기 위한 생각이 외국어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번역기를 돌려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생각 자체를 가장 제대로 흡수하는 방법은 언어 그대로 그 뉘앙스를 이해하는 방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보면 시대 장소를 막론하고 언어를 특정 엘리트 집단에만 국한시키려는 시도가 늘 발견되어 왔어요. 중세시대의 귀족과 사제들은 로마 시대의 언어인 라틴어로 외교 소통을 했고요. 또 중세시대부터 현대까지 귀족부터 지식인까지 흔히 말하는 엘리트층들이 받는 교육을 살펴보면 외국어 교육이 꼭 들어가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세종대왕님께서 한글을 창제하실 때 가장 거세게 반대했던 건 당시 권력을 독점하고 있던 엘리트층인 양반들이었죠. 언어가 담고 있는 생각을 독점하는 것이 곧 자신들의 권력을 독점하는 길이라는 것을 엘리트층은 일찌감치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가장 독보적인 권위를 보유한 언어는 뭘까요? 마음에 들진 않을 수도 있지만 부정할 수 없는 답이 있죠. 영어입니다. 영어는 현존하는 지구상의 수많은 언어 중에서 가장 독보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죠. 바로 세계 공용어라는 지위입니다. 이 지위를 누가 정해준 게 아닐지라도 전 세계 어디를 가든 우리는 안 통하면 일단 영어로 말을 걸죠. 그리고 세계 공용어인 영어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생각들로 향하는 문이 되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도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외국 업체와 업무 내용을 말이나 문서로 주고받을 때 그 업체가 유럽 업체든 중국 업체든 그 수단이 되는 건 영어죠. 전 세계가 온라인으로 이어지고 글로벌화된 지금은 조사하고 기획하는 과정에서 영어를 제외하기란 거의 어렵습니다. 일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이 가장 활발하게 공유되는 언어 또한 영어입니다. 블로그, 유튜브, SNS 컨텐츠 똑같은 내용이라도 한국어로 쓸 때와 영어로 쓸 때 그 파급력은 차원이 다릅니다. 제가 이렇게 한국어로 영상을 만들면 이 영상의 시청자 수는 아무리 많아봐야 남한 인구수를 넘기 어려울 거예요. 아주 소수의 한국어가 가능한 외국인분들도 물론 포함되겠지만 정말 맥시멈이라고 해봤자 남한 인구수가 되겠죠. 하지만 영어로 된 콘텐츠는 그 범위가 달라요.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나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영어 가능 인구에게 영향력이 미치죠. 영어권 유튜버 중에서 유명한 분들의 구독자 수는 한국 유튜버 분들과 비교했을 때 놀라운 수준이죠. 이렇게 파급력이 높으니 영어는 다시 새로운 생각을 더 끌어당기고 더 많은 생각을 담게 되는 패턴을 반복합니다. 영어는 문화 권력과도 깊은 연관이 있어요. 할리우드, 그래미, 빌보드, NYT, CNN 이런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영화, 음악, 도서, 잡지, 뉴스 모두 영어권 그 중에서도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생산이 되죠. 이 문화에 익숙한가 익숙하지 않은가에 따라서 트렌디한 사람과 트렌드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결정됩니다. 한국에서 유명한 문화현상 중에서도 정말 많은 부분이 외국, 특히 영어권 문화에서 들어왔어요. 또 혹시 대학원 진학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영어는 더더욱 필요할 거예요. 학술 권력 또한 영어에 몰려있거든요.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같은 아이비리그 진학을 전 세계 청소년들이 꿈꾸고 있고요. 논문을 글로벌 시스템이나 플랫폼에 싣기 위해서는 최소한 개요라도 영어로 쓰는 게 요구될 때가 정말 많다고 해요. 제 한 친구는 대학원에서 문화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 친구가 조금 신기하다고 느꼈던 점은 아시아의 문화를 공부하시는 분들도 그 나라의 언어를 못하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있었다는 점이에요. 오히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논문과 자료가 많은 경우 영어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의 교수평가 제도만 봐도 논문을 영어로 쓸 경우 한국어로 쓸 경우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보다 식견을 넓히기 위해서 폭넓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영어를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깊게 느꼈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사실이 등장합니다. 바로 가진 자는 더 가진다라는 공식이에요. 이 말은 이미 가진 사람들이 욕심이 너무 많아서 다른 사람들 것까지 다 뺏어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더 좋은 기회나 자원이 이미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 더 쏠리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가장 흔한 예로 회사에서 요구하는 소위 경력이 있는 신입 등이 있죠. 경력을 쌓기 위해서 신입 포지션에 지원을 한 건데 막상 이미 비슷한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손을 대고 있죠. 또 이자를 예로 들어도 적금한 돈에 대해서 1년에 1%씩 이자를 똑같이 준다고 해도 10만 원을 예치한 사람은 1년에 1,000원을 가져가고 1,000만 원을 예치한 사람은 10만 원을 가져가겠죠. 즉 더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돌아오는 게 더 많아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영어 실력을 활용해서 내가 원하는 걸 얻었다면 다시 그 얻은 것과 늘어난 영어 실력을 활용해서 또 더 큰 것을 얻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제 소소하고 보잘것없는 경험을 예로 한번 들어보면 저는 대학생 때부터 영어 번역으로 알바를 시작했어요. 조그만 돈이라도 제가 직접 벌어보고 싶었고 또 영어로 돈을 번다는 게 왠지 멋있어갖고 공강한 시간마다 짬짬이 용돈벌이차 했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번역을 통해 제가 얻는 가치가 커지는 거예요. 번역을 하면 할수록 저도 노하우가 붙으니까 저는 점점 더 적은 시간으로 더 많이 벌게 됐어요. 제가 쓸 수 있는 돈이 조금 더 늘어나니까 이 돈으로 생활비를 때우면서 이런저런 대외활동과 동아리에도 활발하게 참여했어요. 그러다 보니 영어를 잘해야지만 할 수 있는 인턴직을 제 번역 경험과 대외활동 경험을 토대로 얻을 수 있었고요. 또 이렇게 되니 이런 인턴 직무 경험도 있으면서 영어 실력도 좋은 사람을 원하는 회사에 정규직으로 취직도 할 수 있었어요. 또 저는 지금은 퇴사했지만 계속 다니던 동료들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영어 실력도 좋고 직무 경력도 있고 또 회사에서도 잘 적응했던 사람들을 요구하는 더 좋은 자리로 계속 나아가는 거죠. 또 번역 직무 자체도 하면 할수록 실력이랑 경력이 붙으니까 나중엔 2년, 3년, 5년 이상 경험을 요구하는 자리에도 제가 뽑히고 더 적은 시간을 들이고 더 많은 돈을 벌게 되면서 또다시 저는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런 선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더라고요. 이렇게 가진 것으로 더 큰 것을 얻고 그 큰 것으로 더 큰 것을 얻는 순환이 한번 잡히면 그 결과는 나중에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이 끝맺으면서 마무리할게요. 언어는 생각을 여는 문이고 생각은 권력이고 권력은 가질수록 커집니다. 그렇게 영어를 공부한다면 제대로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시험 점수를 조금 더 잘 받으려는 공부가 아니라 남들에게 뽐내기 위한 영어 공부를 조금 더 넘어서 가장 본질적으로 중요한 생각에 닿기 위한 영어 공부가 정말 우리 자신을 위한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피터캣이었습니다.